문항 333 12번째 관동병원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혁신처에서 그죠? 발표가 됐어요. 추론 문제 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인사혁신처를 제가 다 뒤져봤어요. 뒤져봤는데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뭐 시험을 이렇게 바꾼다 뭐 어마어마하게 뭐를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연도 보고서로 그러니까 연초에 자기네들이 이제 공무원을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보고서 안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출산 휴가 얼마 주고 뭐 또 뭐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에 딱 한 줄 들어가 있어요. 시험과 관련된 게 딱 한 줄 들어가는데 추론형 문제 앞으로 이제 공직자를 이제 선별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뭐라죠 우수 인재를 갖다가 자기네들 영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험 방법에 대한 방법을 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여태까지 단순 암기라고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약간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서 추론형 문제라는 단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단어 안 나와 있고 뭐냐면 타 문제들을 많이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공무원 여태까지 시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문제를 낸 것들 그런 거 그들의 유형 문제 유형을 반영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수능 문제를 많이 반영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포인트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유예 기간 2, 3년을 두고라고 써져 있어요. 올해부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선생님 다 때려치고 이제부터는 비문학 해야 되나? 올해가 아니에요. 2,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에요. 내년도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올해가 완전히 개편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그들이 내놓은 게 추론형 문제로 간다. 그러니까 방향은 그쪽으로 잡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독해요, 독해. 독해 문제를 지금은 내용 일치라고 해서 왜 있는 거 그대로 찾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추론 문제가 여태까지는 한 문제 뭐 이 정도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지금 한 2개나 3개 정도로 조금 더 늘어날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비문학이 좀 더 어려워진다요. 수능형으로 좀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형으로 우리가 딱 이쪽 찾는 게 아니라 요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알맞은 거 좀 더 생각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들이 조금 더 추론형으로 들어가겠구나. 비문항의 개수나 어휘의 개수나 이런 것들은 작년하고 저는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 어쨌든 지금 비문학으로 가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근데 그 문제 안에서 내용 일치 문제보다는 추론형 문제들이 조금 더 한두 문제가 더 들어갈 거다. 올해는 그럴 것이다. 이거고요. 세 번째, 피셋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뭐 피셋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데 여러분들 피셋 문제가 지금 우리 작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피셋은 아니에요. 진짜 피셋 문제 풀잖아요. 결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쪽은. 근데 구급 쪽에 피셋 유형의 문제를 살짝 집어넣겠다. 그런데 그거는 독해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지 피셋 스타일을 공부를 막 시작을 해가지고 막 그거의 문제를 막 엄청나게 풀고 그런 형태 아닙니다. 그거 하느니 다른 거 공부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피셋 유형을 서서히 갖고 오긴 할 거예요. 그리고 피셋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안에 그중에서 언어 이해라는 파트만 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게 독해랑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언어 이해라는 파트만 갖고 오는데 그쪽에서 가장 쉬운 거. 그 다시 말해서 그냥 독해로 우리가 그냥 비문학으로 풀 수 있을 정도가 나온다고요. 하지만 그런 문제도 이제 피셋 유형으로 조금 간다 하더라도 그것도 2, 3년 좀 있다가지 지금은 그냥 독해로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니까 그 피셋에 너무 기울여서 이제부터는 기출문제 피셋을 막 사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나 너무 이상하게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작년 문제랑 문제 수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저한테 그리고 가끔 지금 인터넷을 제가 막 좀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어휘 안 나와요. 한자 안 나와요. 한자성 안 나와.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막 드디어 한자가 안 나와. 한자성 없어. 막 이러면서 다 때려쳐. 뭐 그리고 공부한 내가 너무 바보 같아.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막 너무 막 말이 돼 가지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공부하시는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아무리 추론형 문제로 간다 하더라도 어휘가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평상시에 쓰고 있는 말들인데 그게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그쪽 유형으로 많이 그래도 우리가 출제 방향을 좀 가겠다지 다 사라지고서는 내가 독해만 내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말해야죠. 피셈만 냅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아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들은 우리는 요것만 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건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문학의 문제를 조금 더 풀어야 되는구나. 조금 어려운 문제, 비문학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요 정도예요. 그리고 난 피셋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그냥 독해로 푸는 거니까 피셋에 막 흔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가끔 막 이제부턴 피셋이다. 뭐 이러면서 막 피셋 문제를 막 유형이 이런 것이다. 뭐 이제부터 구급들이요. 피셋을 준비하라. 막 이런 것들 막 나오는데 큰일 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시는 거에서 비문학에 대한 추론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져가셔가지고 갖고 공부를 좀 하시고 비문학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된다.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문학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문학은 바탕이 되는 게 문학도 추론 문제 낼 수 있어요. 왜냐면 시어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시어를 요렇게도 요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그래 일제강점기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 이것도 추론원이니까. 그렇지만 문학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그쵸?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아, 이거는 요런 내용을 썼구나. 왜? 우리 시 읽었는데 뭐래니?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뭐라는지를 알아야 그거 말고 그래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도 돌릴 수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문학의 바탕은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건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건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문학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냥 문제만 내가 다 풀면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하셔야 되고, 어휘도 기본적인 것은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그것도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니까, 어휘도 추론형에 나올 수 있지. 왜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어떤 문제의 그 뜻을 주고서는, 뭔가에 뭐 놔두고서는 뭐 마치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요거랑 비슷한 거. 우리 여태까지 나온 문제잖아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내가 마히다라는 뜻하고 똑같이 쓴 걸 찾으세요. 그럼 그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아 이거랑 얘랑 비슷한 뜻이고 그다음에 얘랑 얘랑은 좀 결이 다른 것이고 뭐 이렇게 찾는 거 그것도 다 추론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예 피셋으로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가끔 피셋만을 굉장히 좀 중요시 얘기해가지고 하시는 그런 인터넷 막 그런 거 뜬 것도 있고 올해부터 변한다 막 그리고 앞에다가 제목을 되게 크게 넣어. 뭐라 넣냐면 인사혁신처 문제 방향 변경 막 이렇게 넣어. 그러면 그거에 아 말하면서 넘어가가지고 그리고 그 줄 딱 보여주면 그거 뭐 그러면 안 돼요. 거기 분명히 써져 있어요. 2,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유형이 서서히 어떻게 변하는지는 제가 보는 거죠. 2, 3년 후에도 시험 보실 거예요? 아 그거 아니잖아. 2, 3년을 대비해야지. 아니 무슨 고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올해를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올해 집중을 하시라고요. 물론 시험을 보다 보면 흔들려요. 옆에 말하는 게 굉장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하니까 흔들리는데 이건 명확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작년 문제랑 비슷한 어떤 개수나 이런 것들이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비문학 부분이 약간 이게 내용 일치보다는 좀 더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고력을 측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비문학이 조금 더 어려워지겠구나. 그 정도고 나머지들은 똑같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저도 그거 다 찾아보고 막 전화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뀐다는 건데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막 전화를 돌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발표한 사람 도대체 누군데 어떤 식으로 하겠는 거냐 그랬더니 그들도 그러니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이지 뭐 올해부터 문제가 굉장히 바뀐다 뭐 이런 건 아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냐? 그거 못 책임지죠 그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너네 이거 그대로 막 갑자기 막 볼로 바뀐다든가 이러면 안 되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죠. 그죠? 갑자기 바꾸면 그 한 줄 딱 해놓고서는 갑자기 문제를 쫙 바뀌어? 아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지 이걸 막 뒤집어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프 모의고사 그리고 막 피셋 계속 얘기하는데 하프 모의고사 원 보시면요. 그 피셋 유형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원의 그 지문들을 피셋 그러니까 5급 피셋 막 이런 거에서 갖고 와가지고 지문을 갖고 와서 그 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막 변형 문제들을 막 만든 거기 때문에 하프목에서 원 보면 거기가 지문 하나당 3개씩 그러니까 한 회당 3개씩의 비문학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몇 개야? 16회니까 40몇 문제예요. 그러면 그게 거기서 한 2개씩은 그래도 필세 문제들이니까 9개나 1개 정도는 필세 문제니까 한 30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 풀면 되는 거고, 아, 요 정도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걸 어디서 구입해야 되나요? 그리고 벌써 사신 분들도 있어요. 필생 문제 시작. 그리고 이제 낫또. 이거 언젠가 해야지. 우리 시험이 얼마나 남았다고 언젠가는 도대체, 그렇게 가시는 거 아니라는 거.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요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셔야 되고, 뭐 영어도 제가 비반 선생님한테 살짝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영어 추론형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올해부터는 아니에요. 올해부터는 아니니까. 그리고 영어를 그렇게 팍 돌린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비반 선생님 아마 더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거를 제가 하도 말이 많길래 다 뒤져가지고 얘기도 한번 해보고 전화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그들이 슬슬 돌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뭐 2, 3년은 자기네들의 방향이니까 그렇다고는 치지만, 그건 너무 우리한테 부담감을 많이 주는 시험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어휘도 해라. 문학도 어느 정도 해라. 그리고 뭐 한자나 이런 것들이 사라질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살아있을 것 같아요. 왜? 그 문제로, 한자 문제로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떨어져 나가거든. 점수대가 낮아지거든요. 그걸 없애진 않을 것 같거든. 그래서 한자 내기는 너무 편하잖아. 너무 편하잖아. 이상한 거 하나 내면 되잖아. 다 틀리잖아. 그쵸? 근데 비문학 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가 없어지거나 한자성가 없어지거나 그런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들이. 왜 점수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지금 계속 돌리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한번 던져 놓은 거야. 계획서잖아. 보고서고. 그러니까 던지고 이제 좀 조정을 할 거예요. 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좀 더 발표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한마디에 막 움직이고 여태까지 공부한 거 다 뒤집지 말아라. 반드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너무 두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군무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군무원도 그렇게 가나요? 군무원 시험 같이 준비하실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가나요? 그런데 군무원 시험 문제는 딴 데서 내요. 그쵸? 그럼 국방부 쪽이에요, 그쪽은. 그렇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아니에요, 그쪽은. 그러니까 그쪽 얘기가 아니에요. 그쪽은 그냥 지금 하는 대로 그냥 가셔야 되는 거고, 그쵸? 가셔야 되는 거고, 공무원 쪽 지금 이쪽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군무원은 아직까지도 문법이 많이 나오죠. 저 작년에 그래도 좀 줄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25문제잖아. 군무원은 25문제예요. 25문제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반은 문법이 나오고 있어요. 반은 나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거 주는데 이상한 거 주죠. 그쵸? 문학에서 막 한글 다 빼버리고 한자만 주고 막. 그러니까 문학을 한자로 읽어야 돼. 그리고 제목도 한자로 나왔어요. 제목 못 읽어. 그리고 그것도 뭐야! 찍어. 그런 것들이 좀 가끔 나와요. 군무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방향의 결이 다르니까. 그러면 두 가지 어떻게 할까라고 하시는데, 아니 3월 달에 시험이 우리가 아니 4월 달에 시험이 우리가 국가직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집중하셔야지. 나중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4월에 집중하시고 6월에 지방직 있잖아. 그럼 6월에 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고 군무원 7월이에요. 한 달 동안 좀 이상한 문제들 그 군무원에서만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유형을 한 달 동안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약간 이렇게 변형되는 약간의 좀 특이한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 그 한 달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은 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지.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한다. 막 이런 생각으로 모든 게 그냥 계속 짓누르지 마세요, 자기를. 짓누르고 이게 맞는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생각하다 끝장이에요.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될 시기지 그런 걸 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관동벽을 해야 될 이때, 이 엄청난 일대, 근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아까 그랬는데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막 그게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